62.1%가 커지고 있다 얘기했고 37.9%는 비중 변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, 제가 보기엔 37.9%는요 이미 하고 있었어. 왜 이런 추세가 더 극대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을까요?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. 안녕하세요,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. 네, 오늘도 여러가지 시사 이슈를 가지고 면접관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까발려드리는 면발람 시간입니다. 네, 오늘은 많은 기업들에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390여 개 기업이 참여한 설문을 바탕으로 면접관의 입장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. 네, 많은 분들이 취업 준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스펙 준비죠. 어떤 스펙을 준비해야지 도움이 될지 몰라서 그냥 이것저것 막 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, 390여 개 기업을 조사해서 어떤 게 가장 의미 있습니까? 라고 물었던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가이드를 딱 잡아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설문조사를 보면요,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. 기업 5곳 중 3곳이 직무 역량의 평가 비중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.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. 제가 뭐 하루 이틀 얘기한 것도 아니고, 면접 방향 처음 시작될 때부터 필살기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, 결국 이렇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믿는 분들이 많았어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설문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죠. 내용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직무 역량을 평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한 기업은요 62.1%라고 합니다. 계속해서 더 커지고 있대요.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첫 번째는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랍니다. 29.7%. 프로젝트 그러면 뭐 대단한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, 그게 아니라 여러분끼리 하는 것일 수도 있고, 직무를 어떻게 비벼볼 만한 거리만 되면 기간을 정해놓고 결과물을 분명히 내기 위한 활동이었다면 우리는 다 프로젝트로 이야기하면 돼요. 그 어려운 주제가 아닙니다. 두 번째는 관련 인턴 경험 19.7%, 전공은 16.2%. 그리고 우리가 흔히 스펙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격증, 영어 점수 이런 건데요, 관련 자격증 보유가 12.1%. 그리고 최근에 개발이나 시스템 사용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열심히 공부하잖아요. 학원도 다니고 자격증도 따고. 소프트 스킬 보유는 8.7%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. 자, 이 설문에서 보면요, 직무 역량을 평가 비중이 더 늘었냐 줄었냐라고 물었기 때문에 62.1%가 커지고 있다 얘기했고, 37.9%는 비중 변화 없다 라고 얘기했는데, 제가 보기엔 37.9%는요 이미 직무 역량 평가를 하고 있었어. 이미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직무 역량 중심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, 그것의 비중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렇게 62.1%가 나오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. 기사를 좀 더 볼게요. 그러면 이런 추세는 사실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, 왜 이런 추세가 더 극대화되고 있고 가속화되고 있을까요? 저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봐요. 첫 번째는 불황이 오고 있다는 것, 두 번째는 변화의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.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대처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생짜배기를 뽑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. 이제부터는 그래도 뭐 좀 아는 사람, 조금이라도 해봐서 대화가 될 만한 사람들과 함께 시작부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. 더 이상 사람을 느긋하게 키워쓸 수가 없어요. 아무래도 경험 있는 사람이 적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는 수시 채용으로도 갈 수 있고 중고 신입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. 이런 모든 게 사실은 경력 있는 것 같은 신입을 뽑고 싶어요 라는 맥락으로 연결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. 자, 그럼 이걸 욕할 수 있냐? 그렇지 않죠. 시대가 이미 이렇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관점을 여기에 맞게 바꿔야 하는 겁니다. 이게 기업이 많이 틀리니 시대를 한탄해봤자 바뀌는 건 없어요. 이미 이렇게 가고 있어. 그러면 현상을 냉철하게 보고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의 변화를 가져가야 될지만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스펙을 준비하는 이유를 좀 따져봅시다. 여러분, 스펙 왜 준비해요?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고 있어요? 결국 가짜 먹고 싶어서죠. 기업이 이거 더 좋아하는 것 같아. 기업이 이거 있으면 뽑아줄 것 같아.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. 똑같아요. 스펙의 내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. 그 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. 예전에는 별변한 스펙이랄 게 없었어요. 그러니까 학력, 학점, 자격증, 점수 이런 것들을 따졌던 거예요. 근데 기업이 점점 보다 보니까 불안과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을 보니까 더 이상 이전에 맞다고 생각했던 스펙들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럼 스펙이 바뀌는 거죠. 이제는 그게 유사 경험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. 제가 제안드렸던 유사 경험 내 성공 경험 내 인사이트, 즉 필살기는요,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. 당연히 직무 경험이 있으면 가장 좋지만 꼭 직무 경력이 아니더라도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성공 경험이라고 뭔가 우길 수 있는 포인트만 찾아낸다면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스펙을 갖추었다 라고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더 이상 돈 쓰고 시간 쓰면서 스펙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. 돈 벌면서 하세요. 아르바이트 하세요. 인턴 하세요. 이거 다 돈 받고 하잖아요. 무상으로 하는 데 있어요? 요즘 법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요. 결국에는 여러분 돈 벌면서 무의미하게 스펙 준비하는 시간 흘려버리지 마시고 유사 경험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든 찾아서 그것부터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.
이게 참 여러분 입장에서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. 근데 왜 대체 면접관들은 또 기업들이 이런 변화를 가져가는 걸까요? 기사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이 같은 항목을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이유는 실제 직무에 필요한 부분이라서 47.7%, 실무 지식을 직접 검증할 수 있어서 45.6%, 이어 객관적인 기준이어서 32.3%, 현재 실무자들도 해당 기준을 충족해서 15.9%를 들 수 있습니다. 면접관의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면요, 면접관 노릇도 정말 시간이 갈수록 쉽지 않아져요. 점점 더 구체적이고 통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. 모든 인사팀이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. 그걸 한 단어로 한 게 뭐냐? 구조화된 채용 시스템, 구조화된 인재 시스템이라는 겁니다.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합격을 누르려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. 이 사람은 이런 경험, 이런 스펙, 이런 환경 때문에 합격입니다. 불합격을 시켜도 그냥 별로예요. 이게 더 이상 안 돼. 그러니까 또 나름의 근거를 제시해야만 인사팀이 그걸 수용을 해주고 그것이 합불의 판정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. 또 면접관들이 누구예요? 이 사람 나름 기업의 핵심 인재거든요. 이 사람들이 이걸 잘못하면요, 어마어마한 업무 외 스트레스로 작동이 됩니다. 결국에는 회사가 요구하는 것도 그렇고 면접관이 판단을 하기에도 이런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. 근데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시간이 지날수록 분석을 해보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라는 분석 데이터를 인사팀이 계속 내고 있는 거죠. 근데 더 이상 면접관 이거 가지고 합불을 평가할 수 있겠냐고요. 게다가 실무 면접관들의 경우에는요, 그냥 합불만 내면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. 들어오면 내가 팀원으로 데리고 실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. 당연한 거잖아요. 좀 더 일 잘할 만한 사람, 쉽게 적응할 만한 사람 뽑으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. 물론 공기업 같은 데는 얘가 좀 다를 수 있어요. 거기 실무 면접관도 물론 들어오지만 교수님이라든지 실무와 전혀 상관없는 외부 면접관들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아마도 이런 식의 질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일반 기업처럼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. 근데 그것은 그 영역에 특화된 이야기지 대다수의 면접의 장에서 해당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자, 이 기사의 끝에 가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경험이 중요한 이유가 블라인드 채용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.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될지 수그러들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지금의 블라인드 채용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입장인데,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을 하려고 보면 결국 누굴 뽑고 누굴 떨어뜨릴 거냐, 이걸 무슨 기준으로 볼 거예요? 여러분이 준비하는 스펙이나 점수나 이런 것들 다 가려놨어. 그럼 뭘로 봐요? 결국 이 사람의 경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.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입장에서 봐도 경험이 중요하고, 블라인드 채용이 아닌 곳에서 보더라도 더 이상 기존의 스펙이라는 내용 보다는 관련 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다는 거죠. 이 기사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. 블라인드 채용을 시행한 기업 중 34.5%는 일반 채용 인재보다 만족도가 높다고 답했다. 비슷하다는 57.5%였고 낮다는 8%였다. 사실 블라인드 채용 그러면 제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,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은 인재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까?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오죠. 그게 아니라 블라인드 채용으로 뽑은 인재가 회사에 들어와서 일을 더 잘하고 있습니까? 이렇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.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? 허구예요, 허구.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검증 기능도 없고요. 그냥 마치 조금 트렌디한 회사, 그리고 뭔가 좀 사람 좋은 회사, 이런 이미지 아이콘처럼 돼버렸어. 그러니까 인사팀들이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고 일단 블라인드로 하자는 거예요. 또는 회사의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니까 거기에 편승하자, 이게 다야. 저는 여기에 허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결국에는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고 더 회사 성장하는 데 기여했냐, 이 연결고리가 입증이 안 되면요, 블라인드 채용은 아마 보안 발전이 되거나 폐지되게 될 겁니다. 한때 AI 면접이라는 게 엄청 유행했어요. 그죠? 근데 지금 어디 그 기능 하고 있나요? AI 면접이 아니라 AI 역량 검사로 이름도 다 바뀌었죠. 제가 그랬잖아요. 제가 AI 면접에 대해서 수년 전에 영상 올렸어요. 그게 막 붐일 때 이거 딱 보고 이건 면접 기능을 할 수가 없다. 결국에는 직무적성 검사를 좀 빨리 대체하는 수단 정도 거기에 그칠 것이다라고 제가 그때도 예측을 했거든요. 블라인드 채용도 이것과 똑같습니다. 이것 자체는요, 검증 기능이 굉장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. 블라인드 채용을 가건 안 가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거기에 맞춰서 뭘 준비하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, 여러분이 직무 관련 경험을 만들고 있다면 블라인드 채용에선 더 강력한 스펙을 갖추게 되는 거고,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의 경쟁력을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루트가 되어줄 거라는 겁니다. 오늘 기사를 통해서 제가 내리고 싶은 결론은 이렇게 세 줄인 것 같아요. 첫 번째, 최고의 스펙은 뭐예요? 여러분의 경험이고 그 경험에 대한 여러분의 해석입니다. 해석이 없는 경험은 대단히 가치가 없을 수도 있어요. 해석만 있는 경험도 의미가 없습니다. 결국에는 여러 경험을 시도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얻게 된 그 인사이트, 그 필살기가 있을 때 어디에 가든 어떤 형태가 됐건 압도적인 합격률을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.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무, 산업, 직장의 순으로 준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많은 분들이 취업 그러면 직장만 생각해요. 나는 삼성 어디야? SK 어디야? 아니에요. 여러분은 직무를 먼저 결정하시고 그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에 먼저 시간을 투자하셔야 돼요. 그게 잘 되신 분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여러분 잊지 마세요. 대기업, 공기업이 답이 아닙니다. 그것은 우리 커리어상의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지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자, 이거는 여러분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회사 리스트를 보면 알 수 있어요. 여러분이 대기업, 공기업만 딱 보고서 취업 스펙만 막 만들고 있는
있는지, 계속 거기 1년에 한두 번 뜨는 데만 지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은 뭐냐면 직무 유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 무조건 뛰어들어라. 알바, 인턴, 계약직, 파견직 뭐든 좋습니다. 연봉 따지지 마세요. 연봉 2,500이요? 가세요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직무 유사 경험이 있어야 중고 신입 전략을 통해서 더 큰 회사, 여러분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를 갈 수 있는 스펙이 준비되는 거예요. 스펙 준비를 학원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 받으면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, 여러분 행동을 바꿔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면접관의 속마음을 시원하게 까발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있다거나 이런 기사에 대해서 이 형님 회사에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그런 기사에 대해서 적어주세요. 제가 그 내용을 찾아서 읽어보고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면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형이었습니다.